블랙록의 비들펀드는 이제 겨우 역사의 첫 단추를 띄운 상태인데요. 블랙록은 자기들이 의도한 미래에 대한 힌트를 이더리움 ETF를 통해 노출했고 제 눈에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슐랭입니다. 이번 주 초부터 시작된 하락, 그리고 최근 발생한 강력한 반등, 위아래 정신없는 흔들기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흔들기 움직임에서 차트를 보며 저점과 고점을 예측하며 투자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 일이라 생각해요. 내가 투자하는 자산이 과연 미래가 어떨까? 앞으로 멀리 보고 나와 동고동락할 수 있는 자산일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런 움직임은 버티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 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미래를 그려본다는 것도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관, 국가,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며 그들의 뒤를 밟아가는 것이 어쩌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블랙록 34만 7천 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22만 6,500개, 테슬라 1725개. 도대체 이런 큰 손들은 무슨 생각이 있고 무슨 정보를 알고 있기에 자신의 사업, 경영 인생을 건 베팅을 하고 있을까요?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을 넘어 블록체인 생태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숙제라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시장을 모두 집어삼키려는 미국과 그림자 세력의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인사이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최근 우리 현대사를 보면 항상 세계 시장의 트렌드를 이끈 건 초강대국 미국이었습니다. 20세기 포드와 GM그룹을 앞세워 자동차 산업을 필두로 제조 산업을 이끈 것도 닷컴 버블이라 모두가 욕했지만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을 필두로 IT 시대를 이끈 것도 모두 미국이란 강대국이 만든 글로벌 트렌드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던 미국이 하나의 트렌드를 놓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왜 미국은 비트코인이란 새로운 블록체인 산업의 키를 놓치게 되었을까요? 비트코인의 역사를 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비트코인은 2008년 10월 31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물이 비트코인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백서를 발표하면서 세상에 처음 존재를 알렸습니다. 여기서 백서는 일종의 사업계획서, 설명서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후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은 발표한 백서의 내용을 토대로 첫 번째 블록을 생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를 두고 당시 학자들은 발생, 기원의 뜻을 가진 제네시스를 붙여 제네시스 블록이라 불렀고, 현재도 많은 코인들이 탄생할 때 첫 번째 블록을 두고 제네시스 블록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제네시스 블록의 탄생으로 비트코인이 실제로 구동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며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알리던 중요한 시기에 미국은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뉴욕 남부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듣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나라 전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비트코인이란 새로운 트렌드의 키를 잡을 여유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또한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안한 비트코인의 백서 내용은 기존 부패한 은행과 정부의 화폐 정책을 비판하며 새로운 화폐의 시대를 열자는 내용의 프로젝트였기에 금융과 통화의 패권을 쥐고 있던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는 산업을 지지하고 수용할 이유를 찾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근거는 2013년에서 14년 무렵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013년 11월 18일 미국 상원의회는 국토안보위원회의 주관 아래 가상화폐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자금 세탁, 마약 거래,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 활동에 사용될 위험 요소로 비트코인을 분류하며 최근 미국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암호화폐를 규탄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과정에서 틈새를 파고든 건 바로 미국 최대의 라이벌 중국입니다. 중국계 캐나다인 창펑자오를 앞세워 2017년 7월 바이낸스라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를 시장에 알리면서 빠른 속도로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바이낸스는 어떻게 단기간에 글로벌 시장의 모든 수요를 흡수하면서 세계 1위의 거래소로 성장하였을까요? 수많은 이유들이 거론되지만 저는 바이낸스를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은 1등 공신들은 바로 USDT와 BNB 토큰을 통해 펼친 다양한 이벤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낸스가 등장하기 전 많은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해 각자 모두 다른 형태의 화폐를 사용하여 거래하였고, 사용하는 화폐의 차이로 인해 환전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는데요. 바이낸스는 USDT라는 교환 수단을 사용하여 모든 사용자가 통일된 하나의 화폐로 거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계기와 유사합니다.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석유의 거래를 달러로 통일하면서 전 세계 무역의 기준 통화는 달러가 되었고, 미국은 세계 시장의 경제를 움직이는 기축통화국이 되었죠. 바이낸스가 암호화폐 시장을 통합시킨 USDT는 친중국계 기업의 작품이기에 처음부터 미국은 상당히 못마땅했습니다. USDT는 테더라는 회사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1달러와 같은 가치를 지니는 가치 저장 코인입니다. 달러의 USD와 테더 회사의 앞글자 T를 따서 USDT라고 칭하게 되었죠. 테더사는 고객이 1달러를 자신들의 계좌에 예치하게 되면 1USDT로 환전해주는 환전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테더사의 수익 모델은 1달러를 1USDT로 바꿔주고 고객이 예치한 1달러를 채권, 부동산, 에너지 등 다른 투자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인데요. 시중은행과 같은 원리죠. 우리의 예금 적금을 받아서 투자를 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방식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달러를 활용하여 본인들이 지배하지 못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테더의 모습이 당연히 달갑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테더를 미국은 오래전부터 예의주시하며 견제해왔는데요. 테더는 바이낸스, 비트파이넥스 등 홍콩과 중국계 암호화폐 기업들과 가까운 관계를 보여왔습니다. 2017년 4분기 테더는 고객들이 예치한 달러를 중국 상업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위험한 모습을 보였고, 2018년 10월, 2019년 4월에는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와 테더사 간의 유착관계 및 현금성 지급준비금 부족에 대한 의혹 등 여러 차례 개운치 못한 모습을 보였고, 미국은 이런 테더를 호시탐탐 공격했습니다. 아마도 테더가 달러를 흔들고 노는 모습과 미국이 아닌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탐탁지 않게 봤기 때문이겠죠. 이때부터 미국은 본인들이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실천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국이 테더사의 행동을 문제 삼을 때마다 비트코인 시장은 하락하며 출렁였고, 미국은 수차례 테더를 공격은 했지만 끝내 테더를 항복시키지는 못하였죠. 만약 미국이 비트코인 시장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없고 단순 악을 처단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면 미국은 테더를 일격에 쓰러뜨리지 않았을까요? 분명 그럴 힘이 그들에게는 있었을 텐데 아마도 미국은 비트코인 시장을 붕괴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때부터 미국 정부는 이미 비트코인을 다수 보유 중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기축통화인 테더를 공격하면 시장이 흔들린다는 걸 눈치챈 미국은 조금씩 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2018년 센터 컨소시엄이라는 컨소시엄이 생겨납니다. 컨소시엄은 대규모 프로젝트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기업이나 단체가 협력하여 구성하는 조직을 말하는데요. 이 컨소시엄은 현재 미국을 대표하는 거래소 코인베이스, 이더리움, 리플과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의 초기 투자를 이끈 블록체인 캐피탈, 그리고 현재 USDC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서클사, 암호화폐 채굴 기업으로 유명한 비트메인 합작하여 설립하게 됩니다. 이 센터 컨소시엄은 테더사 USDT의 대항마 USDC를 발행하게 됩니다. 테더와 마찬가지로 USD, 달러, 서클에 C를 본따
USDC라 불리죠. 그리고 이때부터 미국은 USDC를 앞세워 시장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2018년 미국 코인베이스 거래소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라는 기관 투자자 전용 자산관리 플랫폼을 출시하고 USDC를 이용하여 기관의 자금을 흡수하였고 2022년 상반기에 미국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USDC 발행사 서클에 5천억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하며 서클의 경영권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블랙록 피델리티가 합류한 그해 2022년 12월 코인베이스는 거래소에 유입되는 모든 USDT를 수수료 없이 USDC로 전환해주는 이벤트 전략을 펼치면서 USDC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미국 대선 경쟁을 보면서 미국이 최근에서야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고 느끼시겠지만 사실 미국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하려는 욕망을 훨씬 이전부터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미국은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았을 때를 대비하여 수많은 장치를 마련하며 훗날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8월 미국의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바이낸스 거래소의 BNB 코인을 필두로 한 BSC 네트워크의 대항마로 베이스 네트워크 메인넷을 런칭하였죠. 바이낸스가 BNB를 이용한 각종 이벤트로 유저들을 매료시켜 시장 주도권을 잡은 것처럼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코인 기반의 네트워크를 런칭하며 같은 방식으로 바이낸스를 옥죄어 왔는데요. 베이스는 출시와 함께 코인베이스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 세계인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으며 단숨에 바이낸스 BNB의 BSC 네트워크를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3달 뒤 전쟁에서 적의 사기를 꺾는 가장 쉬운 방법, 적장에 목을 쳐버립니다. 23년 11월 USDT를 이용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바이낸스의 수장 창펑자오를 미국 법무부는 자금 세탁 방지, 고객 신원 확인 규정을 위반했다는 핑계로 기소하여 CEO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전쟁에서 적의 우두머리를 제거하게 되면 상당히 싸움이 쉬워지죠. 적장에 목을 베어버린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구도에 블랙록을 깜짝 등장시키며 SEC 최종 승인까지 물 흐르듯 진행시켜 버립니다. 그들이 도약의 준비를 모두 마쳤다는 신호탄은 바로 2024년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었던 것이죠. 글로벌 시장에서 본인들이 무력을 행사할 모든 준비를 마친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빌드업했고 막판 블랙록의 깜짝 등장으로 영화 같은 승인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시나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매일 아침 눈 뜨면 어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이 얼마인지 순유출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미국은 암호화폐 생태계에 스며들었고 전 세계는 그들의 움직임에 의지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시작으로 그들이 시장의 질서를 주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앞서 말한 USDT를 몰아내어 중국 자본이 시장에 행사하는 영향력을 줄이는 작업을 시작하죠. 단 그들이 지켜야 하는 비트코인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서서히 USDT의 숨통을 옥죄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솔라나와 블랙록의 비들 펀드가 바로 그들의 작전입니다. 미국은 먼저 SOL, 솔라나를 이용하여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에게 USDC를 친근한 존재로 인식시키면서 영향력을 키워나갑니다. 갑자기 웬 솔라나가 나와서 미국의 음모에 가담했다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때는 2020년 미국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2020년 미국 대선과 이후 2022년 중간선거에서 솔라나를 만든 FTX 거래소와 그 산하의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기관은 민주당에게 1,000억 상당의 정치 자금을 전달하며 전설적인 투자자 조지 소로스의 뒤를 이어 민주당에게 정치 자금을 두 번째로 많이 건넨 단체로 이름을 올립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솔라나
솔라나는 미국 정부와 밀접한 커넥션이 있는 코인이라 볼 수 있고 2022년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를 일주일 앞둔 2022년 11월 2일 자기 역할을 모두 마친 FTX 거래소 이하 샘 프리드 뱅크먼은 뱅크런 이슈가 터지면서 파산 절차를 밟고 역사 속으로 모습을 감춥니다. 그렇게 솔라나는 최저점까지 96%가 넘는 하락을 보이며 멸망하는 듯 했죠. 그러나 뜬금없이 그레이스케일 신탁사에서 포트폴리오 편입을 하는 기적을 일으키며 파산 사태로 인한 하락분을 모두 복구하며 다시 왕자를 되찾는데요. 솔라나의 왕의 귀 안에는 미국의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솔라나의 상승은 밈코인 대상승장과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위프햇, 봉크, 팝캣, 보미, 뮤, 트럼프 이번 밈 상승장을 이끈 주역들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라는 겁니다. 솔라나 네트워크에 밈코인을 사기 위해 모든 투자자들이 혈안이 되었고 솔라나는 밈코인 초기 투자를 위해 솔라나 네트워크에 진입하는 모든 유저들에게 USDC의 사용을 강제화하면서 서클의 시장 의존도를 높였습니다. 미국 냄새 물씬 풍기는 솔라나를 이용하여 중국계 USDT를 지우고 미국계 USDC를 권장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작업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블랙록의 비들펀드입니다. RWA, 온도코인, 비들펀드 세 가지 단어는 알트코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신 용어이실 텐데요. 비들펀드는 RWA, 실물 자산의 토큰화의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현실금융의 사모펀드를 블록체인화하여 구현한 펀드인데요. 여기에도 블랙록과 미국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USDC는 테더와 마찬가지로 1달러를 예치하면 1USDC를 지급하고 고객들에게 수취한 1달러로 다양한 자산들에 투자하는 식의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USDC의 이용량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서클사에 달러가 많이 예치된다는 뜻이고 서클은 시중의 달러를 흡수하는 수단이 되겠죠. 비들펀드는 USDC와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1달러가 아니라 1USDC를 납입하면 1비들코인을 지급하고 마찬가지로 고객이 납입한 1USDC를 이용해 다른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이 사이에서 USDC와 비들코인의 교환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온도가 수행하는 것이고요. 대신 비들펀드의 비들코인은 USDC와 다르게 고객이 예치한 USDC로 투자하여 발생시킨 수익의 일부를 1비들코인을 보유한 사람이 나눠 갖게 되죠. 뭔가 이상하죠? 맞습니다. 1비들코인을 소유하려면 1USDC가 필요하고 1USDC를 얻기 위해서는 1달러가 필요합니다. 1비들코인을 소유하기 위해 몰려드는 달러는 USDC 발행사인 서클을 통해 흡수하고 비들코인을 원하는 USDT 보유자는 USDC로 교환하면서 현실 세계의 달러와 블록체인 생태계 내부에 있는 모든 자산들을 비들펀드를 통하여 모조리 흡수하게 됩니다. 비들펀드에 모집된 투자금은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운영하니 다양한 형태의 자본들은 계획한 대로 빠르게 비들펀드로 몰려들었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자산들을 모두 블랙록을 통해 흡수하여 달러화시키려는 계획이죠. 이렇게 모든 자금의 흐름은 서클과 블랙록을 통해 운반되고 통제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낸스 CEO의 해임, FTX의 몰락, 솔라나의 부활, 비트코인 현물 ETF 기습 통과, 그리고 리플의 소송 종료까지 지난 10년간 암호화폐 시장에 발생한 어느 현상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 잃어버린 트렌드의 키를 되찾아온 미국은 머지않아 다가올 상승장에서 모든 자금의 유입 통로 끝에 본인들이 서 있는 구조를 완벽히 설계하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채굴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30조를 넘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크고 작은 채굴 업장들을 인수하며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억만장자들은 자신의 투자 인생을 걸었고 내노라는 기업 경영인들은 한평생 일군 기업의 사활을 건 베팅을 했으며 미국 시중은행은 자사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상품을 권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아직도 비트코인이 두려우신가요?